기다리시던 개막이 확정이 됐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2020 시즌 프로야구는 시작을 합니다. 네. 그 21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KBO에서 이사회를 개최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5월 5일부터 정규 시즌을 개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44경기 다 소화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144경기를 전제로 시작은 하지만 변수가 많다 그죠? 자, 이것도 차근차근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5월 1일로 대략 이제 모아지는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열어보니까 그 외국인 선수가 늦게 합류했던 이 5개 팀, 이 팀들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몇몇 팀에서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즌을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중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도 그럴 때도 5월 5일이 좀 더 낫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5월 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방송을 보니까 우리 나유리 기자가 잘 지적을 해줬는데 KBO에서 사실 이 어린이날의 상징성은 좀 굉장하거든요. 어린이날에 항상 펼쳐지는 잠실 라이벌전이라든가 이제 다른 매치업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이 프로야구 슈퍼 모토를 갖다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는 날이었는데 이런 상징성도 어떻게 보면 5월 5일 개막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LG 트윈스, 하나 이글스, KT 위즈, 삼성 라이온즈, 키움 히어로즈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 늦게 합류했던 팀들은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를 좀 가지게 됐고 그리고 유중일 감독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발 원투펀치, 켈리, 윌슨에 대한 또 의존도가 상당히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자 5월 5일로 조금 매듭이 지어졌다. 사실상 좀 경로는 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좀 전에 듣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 시즌에 또 이 5월 5일 개막을 정하면서 몇 가지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준 플레이오프는 기존의 3선승제, 오전 3선승제에서 2선승제로 3전 2선승제로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144경기를 다 전제로 한다고 했지만은 선수단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3주간 리그를 중단을 하고 추이를 살피고 난 뒤에 긴급 이사회를 연다.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악의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규 시즌 경기가 팀당 18경기 정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단계적으로 만약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지금은 변수가 많은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프로야구는 대만 그리고 우리 일단 시작은 무관중이고 그죠? 지금 어렵사리 국민들께서 늘 강조하지만 이렇게 또 덕분에 국민들께서 큰 도움을 줘서 사실 야구가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상황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단계적으로 경기수를 축소하는 이 방안은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지난 시즌까지는 정규 시즌 경기가 끝나도 예비 편성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예비 편성일을 짜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축소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 그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즌 중에 우천 취소가 되면 여러 가지 7, 8월을 제한 달 같은 경우는 더블 헤더 그다음에 월요일 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좀 고려를 해서 더블헤더하고 월요일 경기 시에는 연장전은 없애고 더블헤더를 하게 되면 특별히 엔트리를 한 명 더 추가하는 방안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월요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비 편성일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좀 봐야 되고 그 이후에도 경기가 되게 밀릴 수가 있죠.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장마가 길어진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면 경기수 축소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144경기를 다 치르게 되고 정상적으로 하면 11월 2일 날에 정규 시즌을 마치고 자 11월 4일에 포스트 시즌을 시작을 하고 한국 시즌은 11월 28일 날에 종료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 또 발표했던 대로 결정났던 대로 11월 15일부터는 시리즈가 고척돔에서 중립경기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이 딱 걸리는 그 시리즈부터 앞에 이미
그러니까 뭐 11월 12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이때부터는 고척돔에서 중립 경기가 치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개막일이 5월 5일로 잡혔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또 이제 당초 예상했던 5월 1일보다 여유가 조금 더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연습 경기 일정도 좀 추가가 되는 겁니까? 3경기. 네. 3경기씩. 팀당 3경기. 그러니까 사실상 뭐 시범 경기가 됐네요. 그죠? 그렇죠. 네. 시범 경기가 지난해까지는 8경기씩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만약에 4경기에서 3경기가 더 늘어나면 사실 한 경기 차이고 사실상 시범 경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연습 경기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들이. 네.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시범 경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하실 이 관중 입장은 좀 언제쯤이 될까요? 저는 뭐 5월 5일이 개막이 됐으니까요. 네. 저는 5월 중순 이후에 상황이 갖춰지면 KBO에서는 상황이 갖춰지면 20% 정도 네. 관중분들 처음에 이제 모시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자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마도 뭐 절반 이상 정도 관중께서 오시는 건 6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오시더라도 뭐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지그재그로 앉으시는 부분들 그리고 거리두기, 네. 자 그다음에 들어갈 때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분 중에 만약에 확진자가 다녀가셨다. 이게 확인이 되면 이틀 동안은 그 경기장은 잠정 폐쇄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다. 기본 아닙니다. 네. 사실 이 KBO 리그의 묘미 중에 하나가 이 응원 문화인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지금 이 침체된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관중 입장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고 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당분간은 개막을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KBO 룰 중에 또 육상 선수 콜업이 5월 1일부터 원래는 기존부터 이제 등록이 가능했었고 그다음에 트레이드 데드라인도 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개막 일정에 따라 좀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일단 육상 선수는 그냥 개막부터 바로 콜업 가능.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원래 7월 31일인데 이건 조금 더 논의를 한다 그럽니다. 논의를 한다 그러고 자연적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뒤로 밀릴 수가 있겠죠. 밀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덧붙여서 또 선수들이 하는 세레머니에도 조금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하이파이브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앞선 영상에서도 이제 부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좀 침 뱉는 습관, 침 뱉는 부분. 예. 이 부분들도 이제 안 하기로 했죠. 광역 권고 사항입니다. 이게 근데 징계가 있습니까? 징계는 없다. 강력한 권고 사항이다. 징계 없습니다.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KBO 이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리그 개막이 결정이 됐고요. 이제는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야구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144경기를 좀 더 치르고 싶어 하죠. KBO하고 그렇죠. 구단들이. 네. 왜냐? 이게 또 돈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팬들께서는 이 상황에서 야 이씨 돈밖에 모르느냐. 뭐 하는 집단이야 당신네들은?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고 네. 일부 팬들께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현장에서 또 계시는 또 감독님들은 또 나름의 또 변이 있으시더라고요. 감독께서도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임기혁 감독이 그죠 먼저 네. 이대로 144경기를 하면 20장 이상 나오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 SK가 이렇게. 그만큼 20점을 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 이제 투수들이 그만큼 없으니까 경기가 이렇게 막 득점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나올 수도 있다. 자 감독이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다른 감독님들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의견이 비슷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은 5월에 개막하는데도 144경기를 다 치르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감독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신데 이제 뭐 21일 날 네. 오늘도 뭐 김태형 감독께서도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 정규 시즌 네. 144경기 많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감독들도 더블헤더 월요일 경기도 해야 되는데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뭐 솔직히 감독은 경기 치르면 뭐 하면 되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크다. 이 팀을 이끄시는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선수들 부상 부분이잖아요. 부분이죠. 이제, 예. 그런 부분 이제 경기 이제 부상이라든가 이제 좀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이제 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려를 하시는데
104경기를 갖다가 이제 시즌 개막이 늦춰진 상황에서 104경기를 다 치렀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뭐 한 달 이상 시즌이 늦어졌고 장마 변수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천 취소 경기 같은 경우는 8시, 9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김태형 감독이 그 이야기를 좀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포기하는 경기도 나올 수도 있다. 왜? 다음 경기를 잡아야 되는데 굳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돈을 주고 그렇죠. 관중들이 입장을 하셔서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좀 양질의 경기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는 이렇게 바람직한 팬 서비스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KBO도 이런 부분을 모를까? 의식을 안 하지는 모를까요? 않을까. 예. 알죠. 알고 알죠. 있지만 그래도 144경기를 계속 알죠. 고수를 하고자 하는데 이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KBO를 움직이는 건 KBO 이사회잖아요. 그렇죠. KBO 이사회는 10개 구단 사장님들의 모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KBO와 KBO 이사회와 구단은 한 몸이죠. 144경기를 고수하려는 것은 스폰서십, 그 다음에 중계권, 광고 이걸 전제로 모든 계약이 체결이 돼 있잖아요. 경기수 이꼴 돈입니다. 돈인데 경기수가 줄어들게 되면 계약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KBO에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각 구단의 사장들 이사회에서도 144경기를 다 할 수 있다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시작은 144경기를 감안해서 출발을 하더라도 뭔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미리 126경기, 108경기로 줄여서 시작을 하면 거기서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아마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적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네. 그죠? 우리 사회 전체가 야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44경기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구단하고 KBO에서도 감독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아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정리해 보면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결국에는 좀 이 수익에 대한 문제가 수익이 좀 그렇죠. 좁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영 감독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KBO에 야구 발전 기금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던 건데 그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야구 발전 기금이 있는 걸 지금 쓰라 그러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야구 발전 기금은 쓸 일은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쓸 일은 많을 것이고 뭐 혹자는 과연 뭐 이건 사실 시감자나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 뭐 배고플 때 이걸 먹어버리면 향후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또 뭐 영 감독께서도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이 가장 위기다. 위기니까 지금 쓰려고 할 때 이렇게 큰 위기인데 써야 된다는데 돌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위기냐면 말씀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영 감독께서. 지금 구단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몇몇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을 받으려 해도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럼 상당 부분을 모기업에서 돈을 가져와서 집행을 하고 있는 야구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야구단 수입의 세계 축이라 그러면 저 광고, 그죠? 스폰서십 네. 이 부분 여기는 이제 모기업의 수익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입장 수익이 있겠고 또 중계권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광고 수입, 그 다음에 모기업에서 돈이 들어오는 이 부분은 지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뭐 지금 김태형 감독께서 뭐 지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가장 큰 지금 자금난에 좀 시달리고 있는 구단 중에 한 구단이 바로 이제 두산 그렇죠. 베어스가 예. 되겠죠. 네. 여러 가지 모기업이 참 힘든 부분이 있고 두산 베어스가 상당히 좀 힘들고 두산 베어스 구단이 이사회에서 144경기를 좀 다 치르는 것이 낫다고 좀 강력하게 주장한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소수 팀이 144경기 고수를 이야기했는데 그 팀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두산 베어스이기도 하고 네. 또 자생 구단인 키움 히어로즈도 마찬가지죠. 지금 작년 지난 뭐 4년 동안은 흑자를 냈지만 올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타 구단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감독님들이 말씀하신 이 경기수 축소 있죠. 향후는 진짜 뭐 내년 내후년에는 자동적으로 경기수가 축소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구단들이 뭐 두산, 키움 같은 일부 좀 구단들이지만은
지금의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올해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구단들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이제 당장 다음 시즌부터 이제 어떻게 살림 꾸려갈까 이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좀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팬들께서 이제 야구가 이제 새로 개막이 되니까 참 좋으시잖아요. 기다렸던 게 왔다 참 좋다. 근데 한 달 열흘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40일 정도가 개막이 밀렸는데 그래도 우리 팬들께서 생활하시는데 큰 부담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제 야구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을 주진 않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경기의 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감독님들께서. 그렇죠. 본질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맞아요. 경기 수가 늘어나면 경기의 질은 떨어지겠죠. 선수들이 부족하니까. 우리 선수들은 어떤 팀은 팀에 에이스도 없고 4, 5선발도 없는 팀도 거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다면 진짜 어떤 측면에서 좀 다가서야 될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럼 부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경기 수를 만약에 144경기에서 126경기라든가 118경기로 줄였을 때 이 KBO 리그의 수준 그러니까 이 경기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나요? 경기의 질은 조금은 나아지겠죠. 아무래도 좋은 투수들이 더 있고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부상 선수들도 조금 더 덜 나올 것이고. 근데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에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던가? 꼭 그렇다고 말하기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126경기를 할 때, 133경기를 할 때 경기력이 그때는 정말 좋았는가?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지금 KBO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선수 아카데미라든지 선수들에 대한 또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아마 야구의 지원 당연히 그건 10수년을 해오고 20몇 년을 해오고 30몇 년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외국인 선수 엔트리 확대는 하면 바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단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수입이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거 경기수 무조건 줄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기수를 줄이게 되면 연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FA 시장이 이렇게 축소가 됐잖아요. 그럼 구단들이 담합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단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기업에서 받아오는 돈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생하라. 당신네들끼리 살아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필두의 승부 구단이 바로 삼성 라이온즈지 않습니까? 삼성이 필두로 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이것이 현실화되면 구단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FA 상한제다. FA 시장의 거품이 꺼져야 된다. FA가 꺼지게 되면 외국인 선수들도 지금 연봉 상한선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오는 선수는 100만 불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 선수들이 받는 돈은 다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큰 것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방금 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외국인 선수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 외국인 선수 제한 문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인데 좀 반대 예를 들어볼 때 이제 이 외국인 선수 제한이 없는 리그들을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EPL이 있죠. 그러니까 연계 감독께서 EPL을 왜 보느냐 팬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EPL이 세계 최고인 리그인 이유는 EPL은 외국인 선수 제한이 없으니까요. 좋은 선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대표팀이 EPL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EPL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주전을 한다 그래서 EPL 팀에서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PL 선발 라인업에 보면은 잉글랜드 출신 선수가 베스트 11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좀 감안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경기 수를 지금 덜컥 줄였을 때는 구단의 수입이 줄어들면 첫 번째 타격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시작부터 그래야죠.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리그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통 분담. 우리도 이렇게 고통을 분담할 테니 구단들도 이런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라고 먼저 다가선다 그러면 좀 이야기가 좀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지금은 다 정말 야구인들, 야구계가 아주 큰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